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작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정산도 보통 하고요. 새롭게 이제 연차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연차에 대해서 1년에 이제 몇 개 정도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올해 초에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계속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 맞는데, 회사에서는 이제 인원이 많다 보면은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회계연도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와, 그리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관리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좀 유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차 휴가 자체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휴가를 의미를 하고,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1년 차에는 매달 하루씩 발생을 하죠. 이렇게 해서 총 11일이 발생을 하고요. 내가 입사한 날로부터 딱 1년이 지났을 때 15일에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은 입사한 날부터 정산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근로자들을 누구는 며칠, 누구는 며칠 이렇게 연차를 관리하다 보면은 회사가 이거를 너무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1월 1일부터 아니면 7월 1일부터 모두 연차를 리셋을 하고 새롭게 정산한다, 이렇게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8월부터 연차가 하루씩 생기겠죠. 7월 한 달을 근무를 하시면은 하루가 발생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1년, 2023년 7월 1일이 딱 되면은 1년이 꽉 차잖아요. 이렇게 되면 15일이 새롭게 발생을 합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7월 1일마다 매해 연차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년차, 3년차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연차가 16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월 단위로 발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매월 하루씩 이렇게 연차가 총 11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매년 보통 1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원래라면 15일이 발생을 해야죠. 근데 이 근로자의 경우는 6개월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 그래서 7.5일, 그래서 7일의 연차와 5일의 반차, 물론 반올림을 해서 그냥 8일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근로자의 경우는 1월 1일마다 매번 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에는 7.5일이 생기는 거고, 내년 1월에는 이제 15일이 또 새롭게 생기고, 그 다음에는 16일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1월 1일마다 매번 리셋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회계연도로 우리 회사는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입사일로 계산을 해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해석을 내놓은 걸 보면은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그래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한 이틀이 차이 났다. 그러면 퇴사할 때 이틀치를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건 없다는 거죠. 회사가 지금은 회계연도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퇴사했을 때 최종적으로 연차 개수를 세보니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액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입사일 기준보다 회사의 기준,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 기준에 맞게끔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 개수를 보장하라는 것이 또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로 기준으로 하든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는 거죠.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청구하면 되고 유리한 게 있으면 그만큼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차 휴가를 입사일 1월 1일 리셋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촉진 제도라고 해서 보통 이제 몇 달 앞두고 A씨 지금 휴가가 며칠 남았으니까 휴가 계획 작성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래도 작성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연말쯤에 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연차 몇 개 쓰세요 라고 시기를 아예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근로자가 바빠서 쓰지 못했다, 이럴 땐 수당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촉진 제도를 사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소진하는 게 맞습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차 휴가 관련해서는 오늘 이렇게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